북한 관련 대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강명도 경기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의 김정은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예전 신년사와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어떤 다른 모습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가장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아나무인 김정은 오늘 신년사에서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 아니, 능력이 따라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김정은이 스스로 신년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 전에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뭐 김정은이뿐만 아니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신년사를 보더라도 뭐 김정일이는 신년사를 하지 않고 직접 뭐 노동신문 사설이나 이런 거로 대치를 했지만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능력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거 하면 최고 지도자의 권위와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태영호공사도 김정은이 신과 같은 존재다. 어제 신수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신이 능력이 안 따라주지 못하면 자기 리더십이 없다는 거고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저 말을 들어보면서 이번 신년사를 들어보면서 우리 촛불 집회에 상당히 놀라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 하기 전에 김정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을 어떻게 하면 신성이 더 높이 받들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북한에서는 김일성도 김정일이도.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그렇게 굶어 죽고 못 살고 내일 먹을 걸 걱정하는 인민들이 한 번도 시위하거나 불평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 촛불 집회를 보면서 아마 좀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북한 주민들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3대 세습제 내려오면서 70년 동안 이 밥에 고깃국 먹여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했잖아요. 그리고 5년 전 이제 김정은 집권한 지 5년 됐는데 해마다 신년사 때보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이 우리 인민들이 소리띠 졸라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히 아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아마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럼 뭐 좀 유화 정책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의 이면을 저는 또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과거에는 그 인민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 그냥 우리는 앞장서서 나가자. 그리고 나를 따라라. 나는 신이니까라는 식으로 그냥 밀고 나갔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안타까움과 자책이라는 얘기를 최고 지도자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거지. 이미 그 인민들, 그러니까 국민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의 그 위상이라는 것이 과거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위상만 못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김일성, 김정일 시대처럼 그냥 무조건 자 나는 앞서 나갈 테니까 나는 요만큼의 오류도 없어 하는 식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그 어떤 리드해 나갈 수는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그런 판단을 통해서 자 김정은은 약간은 이제 본인의 자책 같은 것도 좀 느껴가면서 그런 걸 이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국면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분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얘기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아까 지금 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김정은이 뭔가 이 우리 측의 촛불 집회를 보고 굉장히 놀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김정은이 촛불 집회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보면요. 자, 박근혜와 같은 매국 세력 중동 분쇄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목소리로 어떤 감정으로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진정한 민족의 주족도 가려보지 못하고 동족 대결에서 살 길을 찾는 박근혜와 같은 반통일 4대 매국 세력이 중동을 분쇄하기 위한 전민족적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와 같은이라고 해서 우리 대통령을 어쨌든 콕 찍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적이 있었나요? 뭐 그런 적은 뭐 여러 번 있었지만 특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만큼 북한의 압박을 강하게 했던 대통령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없죠. 특히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에 있는 전략 자산에 대한 조준 타격이라든가 아니면 또 참수작전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 김정은이가 상당히 움츠러들고 그동안에는 현지들 한 번도 공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최근에 김정은의 현지들을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탄핵을 받는 시점과 고만 비슷해요. 이런 시점에 나와서 행동하지요. 10월 24일 전까지만 해도 현지도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 자기 동선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또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땅굴 속으로 밑으로 다니지 않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동선을 철저히 감췄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아마 무난히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걸 지금 저렇게 표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요. 우리나라죠. 전민항쟁, 좀 생소한 용어를 썼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전민항쟁, 촛불 집회 얘기하는 거겠죠. 보수 당국에 대한 원한 폭발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촛불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조선중앙TV에서 우리 촛불 집회 보도하는 거 보면요. 화면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광화문 촛불 그 건물들 모자이크 처리하고 사람들 많이 모인 것도 대부분 이렇게 모자이크를 처리를 하고 뭐 이렇게 좀 축소보다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속내는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자도 말씀드렸지만 전민족 항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마치도 우리 국가와 정부가 전체적으로 매도해가지고 매국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국민들이 일어나서 촛불을 들은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촛불 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 실패도 있고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이런 거 하지 우리 국정 전반에 대한 또 우리 정부에 대한 이 반정부 투쟁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에 대한 거고 박근혜 대통령의 실책에 대한 걸 지금 비판하는 촛불을 들어온 건데 저렇게 하는 것은 그 이제 보수 당국에 대한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우리 말하면 여당이 보수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당의 보수 전체에 대한 매도로 가면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이 서울 시내가 저렇게 고층 빌딩으로 꽉 차 있고 정말 정말 화려하고 이러한 모습은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건물을 지은 건가요 지금? 그렇죠. 우야 지금 지어버렸는데 그리고 이순신 동상도 지어버렸어요. 그래요? 그런 이순신도 북한에도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사실 교육을 시키지만 이순신 장군은 반동 세력 그러니까 양반 세력인데 복종했던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한가운데 광화문 한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는 부담스러운 거죠. 저게 참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된 양상도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문제는 저렇게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라고 많은 시민들 와서 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김정은에 대해서 아니 저렇게 국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물러가라고 할 수가 있구나 이런 또 의미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이야기했던 자신의 자책하고 자신의 하는 것 자체가 보면 한편으로 보면 저걸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면은 또 이것 자체가 지도자에 대한 저항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한 딜레마적인 측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고민이 많겠네요. 그래서 매국 세력이라고 이렇게 박아놓는 거죠. 매국 세력의 그 반동 집단을 타도하기 위한 권리, 시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촛불 집회의 발생부터 오늘 여기까지 온 과정을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잖아요.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북한 주민이라면 저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고 남한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저 신년사만 보면 마치 남한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대통령을 뭐 타도하자 막 이런 식의 봉기가 일어난 것처럼 오해하기 딱 좋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현종 의원 얘기했듯이 바로 그 이제 동영상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보면 저거를 사실은 어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항적인 측면만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 저런 봉기도 봉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런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은 안 보여주고 싶은 김정은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저 이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제가 좀 깜짝 놀란 모습이 있었는데 신년사에서 작년에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인민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김정은 갑자기 왜 양복을 입었을까라고 봤더니 이전에 김일성이 이렇게 할 때 보통 양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이것도 김일성 따라잡기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자, 왜 이렇게 김정은이 아직까지 김일성 따라잡기에 나서는지 자, 태영호 전 대사가 이에 대해서 언급한 얘기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까지 김정은의 존재를 알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얼마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결국 집권 5년차가 된 오늘까지도 생모 이름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어머니를 성군 조선의 어머님 이렇게만 공개했지 차마 자기 어머니가 김정은의 공식 부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저걸 보면 아직까지 이 뭔가 백두혈통의 적통이 아니다라는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일성 흉내. 체격도 그래서 저렇게 불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체격을 뚫고 났는데 김일성 흉내내기에서 목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행태를 보면 네. 이번에는 양복 입고 나왔지만 옛날 복고풍의 그 외투를 보면 단추 옛날 뭐 50년대 48년도 입었던 김일성의 옷과 같은 것을 입다 다시 이제 양복을 입고 나오고 김일성의 흉내를 내는 것도 대공공사가 이야기했지만 정통성의 문제죠. 백두혈통을 강조하는데 실제 자기 어머니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도 고영이가 제일 교포이고 무용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이는 아마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조선의 어머니를 내세우고 싶고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서 뭐 많은 뭐 언론 매체들 우리 탈북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짝퉁이다. 한라산 절반, 백두산 절반 해가지고 짝퉁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최고 지도자의 생일이 제정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김정일 후계자가 돼서 생일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최고 지도자의 생일을 제정 못하는 것은 자기 고향과 정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는 거죠. 네. 김정은은 오늘 이례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책과 안타까움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정말 북한 인민들을 원하고 내년에도 본인의 능력에 대한 자책과 안타까움을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빨리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 그 길 하나뿐일 겁니다. 네. 오늘 북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